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미래엔 3-1단원 사실적 읽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3단원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3단원은 읽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총 5단원에 걸쳐서 읽기 방법을 배우실 텐데 첫 번째는 사실적 읽기, 두 번째는 추론적 읽기, 세 번째는 비판적 읽기, 네 번째는 감상적 읽기, 다섯 번째로 창의적 읽기를 배우게 되실 거예요. 사실적 읽기는 읽기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읽기 방법이죠. 그래서 이 사실적 읽기에 대해서 독서 원리 2회에서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커피 이야기라는 설명문을 통해서 이 사실적 읽기의 방법을 적용해 볼 겁니다. 이 단원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됐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의 전반에 걸친 내용 확인 문제. 왜 내용 확인 문제에 보면 기억 니은이나 A, B와 같은 기호를 활용해서 묻는 문제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단원에서는 그냥 글을 제시해 놓고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별히 꼬아서 내지도 않아요. 이렇게 글의 전반에 걸친 내용 확인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됐고요. 내용 확인 문제와 거의 비등하게 글에 사용된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은 기본으로 숙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글의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 그리고 체리, 생두, 원두 이것들을 구별하는 문제, 그리고 사실적 읽기의 방법에 관해 묻는 문제, 이렇게 출제 유형 베스트 두 가지 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독서 원리 2회에서 사실적 읽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읽는 방법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적 읽기는 읽기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적 읽기란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해서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읽기 활동,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글에 숨겨진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이고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해당한다. 자, 그럼 이런 사실적 읽기의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총 3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 글의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는 것, 둘째로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 세 번째로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것, 이 3가지가 사실적 읽기의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 글의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는 것. 글의 중심 내용은 글에서 전달하려는 핵심 내용이고 이 핵심 내용을 파악하려면 구조를 자세히 살펴서 중요도가 높은 부분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부분을 핵심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글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글이 있다. 그럼 중요도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글의 경우는 이러한 방법을 써서 중심 내용 혹은 주제를 찾으세요 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핵심어나 화제를 파악하고 이 화제와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성이 높은 건 중심 내용, 관련성이 낮은 건 세부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는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한 후에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한다. 이 읽기 방법에 관해서는 커피 이야기의 글을 제시를 하고 이 글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방금 읽은 이런 핵심어, 화제, 관련성 이런 내용들이 선지에 다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자체를 묻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 있고요.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글의 종류에 따라 유형적인 특성을 가지기도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것. 이 전개 방식에 관한 문제는 아까 출제 유형 베스트의 첫 번째에 해당이 됐죠. 여기에 예로 분류, 예시, 정의, 비교, 유추, 서사와 같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학생 때 이미 배우셨겠지만 그래도 여기 출제 유형 베스트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간단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정의, 과정, 분류, 비교와 대조, 유추 이 5가지는 커피 이야기에 쓰인 전개 방식이에요. 정의는 어떤 사물의 뜻을 명백하게 밝히는 거고, 과정은 순서대로 작용 절차나 단계, 행동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서술해 나가는 것, 분류는 공통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종류별로 묶는 것, 비교와 대조는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 그리고 유추. 유추는 전개 방식 중에서도 자주 다룹니다. 두 개의 사물 혹은 두 개의 속성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라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전개 방식. 방금 읽은 이 5가지가 커피 이야기에 쓰인 전개 방식입니다. 자, 이런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적 읽기의 방법이다라는 건데 그 밑에 글이 하나가 나오죠. 이규보가 쓴 이옥설이라는 글인데 이 글의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이 이옥설이 여기 제시된 이유를 한번 파악합시다. 이 이옥설은 집을 고친 이야기라는 뜻인데 행랑채가 퇴락해서 고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의 글쓴이는 사람의 몸도 행랑채와 마찬가지고 역시 나라의 정치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랑채를 수리하는 일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와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속성을 설명하는 것, 유추의 방법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이 이옥설이 보기에 제시되고 이 보기의 전개 방식과 유사한 부분, 유사한 문단 혹은 유사한 문장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밑에 커피 이야기에서 그 부분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커피 이야기 제재 읽기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이 글을 공부할 때의 핵심, 즉 아까 베스트 유형 문제 첫 번째가 뭐였죠? 내용 확인 문제와 전개 방식 2가지입니다. 내용 확인 문제는 이 단원이 사실적 읽기인 만큼 꼬아서 내지는 않아요. 대신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전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꼼꼼히 공부하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 읽고 활동하기 부분에 보면 문단별 핵심어를 제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 문단별 핵심어는 이렇게 민트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개 방식. 전개 방식은 여기 교과서에 제시된 부분, 확실한 부분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물론 여기 표시된 부분 말고도 전체적으로 과정이 쓰이기도 했고 중간중간에 대조의 방식이 쓰인 부분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국어 수업을 담당하시는 국어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답으로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교과서에 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전개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재 읽기는 커피의 가공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문이죠. 그래서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서 커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첫 단락에서는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인 커피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가 만나는 인간, 그리고 생물학적 인간이 별개인 것처럼 우리가 마시는 커피,
생물학적 커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간은 사회화된 인간이고 생물학적 인간은 이와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비유를 통해서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여기서 생물학적 커피, 여기서는 생두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 생두는 커피의 씨앗이에요. 이 생두를 둘러싼 과육이나 껍질이 있는 상태가 바로 체리입니다. 그리고 이 생두, 씨만 분리한 것을 로스팅 과정을 거치면 그것이 바로 원두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체리, 생두, 원두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생두는 커피나무에 매달린 체리의 씨앗을 의미한다. 그런데 생두는 옅은 회색을 띤 흰색에 향도 거의 없이 쓰기만 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향, 다양한 맛을 내는 커피는 말리고 볶는 가공 과정, 나중에 배우게 될 로스팅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아는 커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문단.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 전개 방식 무엇입니까? 분류입니다. 분류.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전개 방식이 문제에 나오면 예문이나 아니면 글을 제시하고 나오거든요. 건식법은 자연식이라고 불리는데 가장 단순하고 오래되고 기계를 적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건식법의 첫 단계. 자, 단계라는 말은 이제 과정이 제시된다는 것이죠. 전개 방식의 과정이 쓰입니다. 자, 이 과정 한번 알아봅시다. 건식법은 첫 단계로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 그러니까 체리를 수확하게 됩니다. 체리를 수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척 과정을 통해서 분류를 하게 되죠. 자, 체리를 수확하고 세척하고 선별하게 됩니다. 중간에 안 읽고 넘어간 이 부분이 있지요. 수확하는 방법은 커피 농장의 규모, 시설물, 위치, 커피의 품질에 따라 다양하다. 이런 부분도 내용 확인 문제의 선지에 다 활용이 됐어요. 사실적 읽기인 만큼 꼼꼼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자, 내용 전개 방식 과정 제시됐고요. 사실 3, 4, 5, 6단원 전부 전체에 걸쳐서 과정이라는 전개 방식이 사용이 됐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2문단과 7문단에서 과정이 사용되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2문단, 7문단 과정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별한 체리는 일단 말려야 돼요. 햇볕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이 햇볕을 받으면서 커피를 말리는 과정을 한국에서 가을에 고추를 말리는 광경과 흡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개 방식 유추 쓰였습니다. 유추는 10문단에서도 한 번 더 쓰이거든요. 유추 체크하시고 이 체리를 말릴 때는 기계로 뒤집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갈퀴나 손으로 섞고 뒤집어 주는 것이죠. 체리가 최적의 상태인 12.5%, 이건 건식법 뿐만이 아니라 습식법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 될 때까지 2에서 3주간 말립니다. 햇볕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는 2, 3주가 아니라 4주까지 말리기도 하고, 규모가 큰 공장에서는 더운 바람이 나오는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말리는 기간을 단축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전개 방식 중에 비교와 대조가 쓰였죠. 체리가 최적의 상태인 12.5%의 수분을 머금을 때까지 말린다는 것은 공통되지만 말리는 방법은 이렇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비교와 대조. 이렇게 3문단에서는 유추, 비교와 대조가 쓰였습니다. 4문단에서는 건조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조 작업은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건조 작업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로 건조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체리가 너무 마르면 운송하는 동안 손상될 위험이 커지고 덜 말리면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12.5%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식법을 이용해서 체리를 말렸죠. 그럼 말린 다음에 공장에서 기계를 사용해서 생두를 체리에서 분리해내어 씨만 남기는 거죠. 그 씨만 남긴 걸 생두라고 얘기하죠. 이 생두를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서 포대에 담습니다. 제가 아까 기계를 강조한 이유는 뒤에 습식법에서도 생두를 체리에서 분리해낼 때 기계를 쓰거든요. 그런데 건식법 역시 기계를 사용한다는 것, 내용 확인 문제의 선지로 출제되어서 강조했습니다. 값싼 로브스터 커피는 대부분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는 건식법을 통해 가공된다. 그러니까 건식법은 뒤에 나올 습식법보다 값싸게 가공되는 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아라비카 커피의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런 나라의 커피 대부분이 건식법을 거친다. 이런 나라 이름도 선지에 다 언급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식법을 공부했는데요. 건식법을 만드는 순서 한번 다시 봅시다. 첫 번째로 체리를 수확하고 체리를 씻고 선별하는 체리 선별 작업을 거친 후에 햇볕에 말리는 건조 작업을 거쳐서 건조한 이 체리를 기계를 사용해서 생두를 분리해내고 그 다음에 포대에 담고 포장을 하는 겁니다. 건식법은 순서가 꽤 간단하죠. 체리를 말리고 난 이후에 생두를 분리한다는 것, 이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습식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 습식법은 특별한 기계가 필요하고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건식법보다는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을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을 뿐더러 훼손도 적다고 해요. 그래서 습식법은 고급 아라비카 커피 원두를 가공할 때 이용된다. 건식법과 습식법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전개 방식 확인하시고, 자, 이제 습식법의 단계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건식법과 똑같아요. 체리를 수확하고 체리 선별 작업을 끝냅니다. 건식법은 이렇게 세척 작업을 거치고 말린 후에 생두를 분리해냈었죠. 그런데 습식법은 이렇게 세척 작업을 거치자마자 생두를 분리해냅니다. 이 과정이 건식법과 습식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씻고 난 후에 바로 체리 껍질과 과육을 제거한다는 것. 기계를 사용하는데 기계에는 움직이는 면과 고정되는 면이 있고 그 기계에 체리가 통과하면 껍질과 과육이 떨어져 나가면서 씨앗인 생두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 과정, 체리를 수확하고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생두의 품질이 덜 손상된대요. 이렇게 분리를 해냈으면 2차 분류 과정을 거칩니다. 이 2차 분류 과정에서는 과육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체리, 그리고 생두 사이에 섞여 있던 과육과 같은 이런 것들을 분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생두만 남도록, 씨앗만 남도록 하는 겁니다. 이 생두는 한 번 더 물로 깨끗이 세척을 합니다. 세척을 거쳤으면 커다란 탱크에서 발효 과정을 거쳐요. 이 모든 것들 내용 전개 방식 과정입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
생두에 남아있던 끈적끈적한 점액 그리고 속 껍질이 녹아서 없어진대요. 이 발효할 때는 특히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발효를 잘못하게 되면 신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점액과 속껍질이 모두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효소의 농도 그리고 막의 두께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24시간에서 36시간이 걸린대요. 그럼 발효를 거쳤어요. 발효를 거친 생두는 얇은 은색의 막이 남게 되고 미끈미끈했던 기운도 사라지고 만져보면 조약돌과 비슷하대요. 이 얇은 은색의 막은 나중에 큐어링 과정에서 제거하게 되죠. 발효 과정이 다 끝난 생두 다시 한번 세척을 합니다. 여기까지 생두는 37%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아까 건식법에서 이상적인 수분 함유량은 12.5%라고 우리 배웠죠. 이것은 습식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37%를 12.5%로 낮추기 위해서 역시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건조 과정은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햇볕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대한 커피 농장에서는 이 생두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드라이어가 반드시 필요하대요. 아까 건식법에서도 드라이어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습식법입니다. 자, 그럼 건조 작업까지 끝냈어요. 건조 작업까지 끝낸 생두는 은색 막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막을 의미하는 단어를 활용해서 파치먼트 커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습식법이라는 가공 과정을 모두 거친 커피는 최종적으로 파치먼트 커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습식법 단계 한 번 더 봅시다. 체리를 수확하고요. 그 다음에 체리를 수확하고요. 체리 선별 작업을 거칩니다. 그리고 바로 체리 껍질과 과육을 제거해서 생두만 남깁니다. 그 다음에 진동판에서 2차 분류 과정을 거치고요. 물로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발효 과정을 거친 생두는 또 다시 한번 깨끗이 씻고요. 그리고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파치먼트 커피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단락. 건식법과 습식법을 통해 얻은 생두, 이제 건식법, 습식법에 관한 설명은 끝났어요. 수출되기 직전, 큐어링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큐어링은 제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은색 막, 먼지, 불순물, 결점을 지닌 생두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언제 한다고요? 수출되기 직전에. 이 큐어링과 로스팅이 일어나는 그 시점을 묻는 문제가 많이 활용됐거든요. 큐어링은 수출되기 직전에 수출국에서 거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큐어링을 거친 이 생두는 도매상들이 선택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품질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 거죠. 여러분, 큐어링 작업이 끝났어도 여전히 생두입니다. 생두가 원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생두입니다. 자,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모습이 아니다. 회색빛을 띤 흰색의 풋내가 나는 상태이다. 생두는 로스팅, 다른 말로 배전이라고 합니다. 볶는 과정을 거친 후에 원두로 재탄생한다. 로스팅이란 하고 로스팅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요. 전개 방식 정의입니다. 로스팅이 헷갈리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캐러멜화는 어린 시절 불량식품의 대명사 뽑기를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로스팅 과정을 뽑기를 만드는 과정에 유추하고 있어요. 내용 전개 방식 유추.
생두를 로스팅을 거쳐서 원두를 만들었는데 이 원두는 로스팅의 강도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달라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생두는 맛이나 향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자, 로스팅은 수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 두 가지. 그 소비를 하는 국가들의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커피 생산국에서는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스팅은 소비국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 로스팅을 마친 커피 원두를 드립이나 에스프레소 등의 방식으로 추출하면 이제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끝 단락에서는 커피의 소비량이 이만큼 많다. 그런데 그런 커피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그 복잡한 과정을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거죠. 커피의 가공법.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 확인 문제 풀어보셔야겠지요. 다 이 유형이에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시간이 충분하다면 여러분 내신에서 시험 문제 푸실 때 이 글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신에서도 시간 모자란 학생들 많지요. 그래서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이 내용을 내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전제에 깔려 있고 그 상태에서 내신 시험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출제된다는 것 염두에 두십시오. 이 글 전체를 봐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 전체를 볼 수 있는 교과서를 펴놓고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정답 찾아보십시오. 자, 같이 풀어볼게요. 얼마나 꼼꼼하게 나오는지 문제 유형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답을 맞히고 맞히지 않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건 문제 유형을 확인하는 거예요. 1번, 좋은 커피를 얻기 위해서는 건조 작업이 제일 중요해. 좋은 커피를 얻기 위해 제일 중요한 작업, 건조 작업 맞습니까? 여기 나오죠. 건조 작업은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자, 이렇게 그대로 출제가 돼요. 맞는 말. 2번, 은색 막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큐어링을 거치지 않은 걸 거야. 큐어링 작업이 바로 은색 막을 제거하는 작업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다면 큐어링을 거치지 않은 것 맞겠네요. 그 다음 체리는 생두에서 분리되기 전까지 사일로에 보관하여 말려야 해. 사일로가 드러난 부분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일로는 건식법을 설명할 때 나왔죠. 말린 체리는 공장에서 껍질을 벗길 때까지 특별히 고안된 사일로에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체리를 말린 후에 껍질을 벗기는 중간 단계, 저장 단계가 바로 사일로입니다. 사일로에서 말린다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사일로에서 말려야 한다는 3번이 틀렸겠네요. 자, 4번.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건식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 건식법이 습식법보다 비용이 덜 든다고 우리 아까 읽을 때 확인을 했지요. 습식법은 기계도 따로 써야 하고 물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건식법을 사용하는 게 맞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죠. 5번. 특정한 맛의 커피를 원한다면 로스팅 단계에서 신중하게 강도를 조절해야겠어. 특정한 맛, 특정한 향은 모두 로스팅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언급이 돼 있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그럼 이런 유형의 내용 확인 문제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여기 2번. 같은 유형이에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번에는 적절한 것 고르셔야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커피의 품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공 방법 선택이다. 물론 가공 방법을 선택하는 것, 건식법이나 습식법이냐에 따라서 커피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건조 작업이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가공 방법 선택이 아니라 건조 작업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커피 생산국들은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건식법을 사용한다. 여기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아라비카 커피의 95%가 건식법을 거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방금 읽은 브라질을 제외한이라는 말도 틀렸겠지요. 3번. 체리의 건조는 건식법에서는 12.5%의 수분을, 습식법에서는 37%의 수분을 유지하도록 진행한다. 건식법, 습식법 모두 12.5%가 이상적인 수분 함유량이었죠. 4번. 건식법과 습식법은 물을 이용하는 양의 차이가 있을 뿐 비용의 차이가 거의 없다. 습식법이 건식법보다 비싼 이유,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 중에 물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물을 이용하는 양의 차이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는 말은 틀렸겠지요. 정답은 5번인데 5번 한번 확인합시다. 생두는 건식법과 습식법 모두 큐어링 단계를 거쳐 가공하여 도매상들에게 제공된다. 건식법과 습식법을 모두 마친 생두를 공통적으로 큐어링 단계를 거쳐서 판매한다 라고 우리 읽었었죠. 그래서 2번의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내용 확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다음 유형, 글의 전개 방식 확인할 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8번. 이 문단과 동일한 전개 방식이 사용된 것은, 이 문단 한번 볼게요. 이 문단에서는 첫 부분에 분류가 사용되었어요.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을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류. 그리고 뒷부분에 과정도 사용되었어요. 건식법의 첫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8번에서는 분류 아니면 과정이 쓰인 전개 방식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겠지요. 자, 그럼 분류나 과정이 쓰인 전개 방식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십시오. 자, 같이 봅시다. 1번. 자전거는 핸들과 페달, 바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 요소로 설명하는 것은 분류가 아니라 분석이었죠. 2번.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한다. 사랑의 개념 제시했죠. 이것은 정의의 전개 방식입니다. 3번. 99.9%의 유해 세균을 차단한다는 가습기 살균제의 광고 같은 부당 광고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 부당 광고의 사례로 가습기 살균제 광고를 들고 있네요. 이것은 예시. 4번. 물 3컵을 끓인 후 면과 분말 스프를 같이 넣고 4분 30초간 같이 끓이면 맛있는 라면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분류와 과정 중에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겠죠. 5번.
황소개구리가 들어온 후 토종개구리가 사라진 것처럼 외래어의 잦은 사용은 우리말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황소개구리가 토종개구리를 몰아낸 것, 이것을 외래어가 우리말을 몰아낸 것에 유추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과정이 쓰인 4번입니다. 여기까지 3-1단원 같이 공부했거든요. 이 커피 이야기 단원은 내용 확인 꼼꼼하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